행정재판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에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온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식 지금부터 세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요.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보류한 것이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심판,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었거든요. 김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김기흥 대변인님, 일단 국민의힘에서나 더불어민주당에서나 지금 저 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를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전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인용을 하더라도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법적 절차를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했어도 국회가 개정하지 않은 법률이 상당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 43건 중에 그중에 한 8건은 시간이 도과됐습니다. 지난 상황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경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입니다. 예. 국회 추천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 3명, 지명,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 3명이고 그 9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선관위 구성이 9입니다. 그런데 예. 국회 추천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 3인, 그다음에 대통령 그다음에 임명 3인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가 있습니다. 예. 여기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9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임명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탄핵시킬 만한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그만큼 대통령이 그런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임명 권한을 줌으로써 그걸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선관위는 선관위원 9명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별히 그거는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통령은 무조건 뭐 추천을 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임명한다, 사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헌재 재판관에 어떻게 보면 그 구성의 어떤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그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다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선관위원 임명을 비교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치인이 그것도 보수 정당의 원내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 거론해 주셨는데요. 이게 헌법에 있습니다. 최상위법에 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을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직접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이에요. 국회 3명은 어떻게 프로세스를 가져가느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겁니다. 청문회 절차를 해서 3명의 재판관이 그런 식의 절차를 거쳤어요. 그런데 3명 중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2명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1명은 합의가 됐지 않았다는 이유로 2명만을 임명한 겁니다. 이게 법률의 절차에 대단히 어긋나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예. 권한쟁의 심판은 기관 대 기관의 어떤 그 법리적인 분석을 하는 건데 국회의장이 본인의 그 권한을 침탈당했다는 거죠. 대행에 의해서.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원이란 건요.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든 각급 법원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최후 보루입니다.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